먹지 않은 것이 어떻게 식사가 될 수 있는가? 으악! 입안이 불타고 있어. 퇴근 후마다 빨리 TV를 보고 싶습니다. 보습력이 너무 좋아. 존재감이 강력한 거 만든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이제 광고 영상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는 회사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잘 산 템, 쟁여둔 템, 감동한 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짜라라라란 컬러그램의 주시 퐁당 틴트입니다. 연말 정산템, 상반기 정산템 이런 영상에서 촉촉 립은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까지 잘 썼던 촉촉 립템이 에크멀의 틴트였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컬러그램을 만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트립이 대세였다면 올 상반기부터는 촉촉 립이 대세 중에 대세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 브랜드에서도 뭐 립밤 타입, 리퀴드 타입 많은 촉촉 립들이 나오고 있는데 컬러그램의 주시 퐁당 틴트를 잘 쓰고 있는 이유는 에크멀 못지않은 광택 지속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 나온 여러 가지 촉촉 립을 써봤는데 광택 지속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광막 유지력 자체는 에크멀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크멀이 이제 10을 해준다면 얘는 한 8, 9 정도로, 근데 주시 퐁당 틴트는 이 광막 자체도 끈적이지 않고 물 같은 아주 가벼운 타입의 광막이고 준수한 광막 유지력이 있었다. 이번 시즌에 전 색상을 내돈내산으로 쟁여놓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쓰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컬러입니다. 1번 딸기 둥절, 5번 킬포 멜론, 6번 포도 방정입니다. 사실 이 5번, 8번도 포인트 컬러로 쓰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강력한 진한 발색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쓴 게 8번 컬러입니다. 여기에서 더 진한 컬러 올라갈 수 있죠. 이 5번, 8번을 베이스 컬러로 쓰고서는 여기에다가 더 진한 롬앤에서 나오는 피색깔 나는 그런 틴트를 바르거나 한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됐잖아요. 미니백을 메고 어딘가 나가는 씬이 많아졌다. 미니백 안에 쏙 넣고 갖고 다니기에 조그매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휴대용이성, 저렴한 가격, 광택 지속력, 예쁜 발색 요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상반기 잘 쓴 템은 믹순 가글입니다. 지금까지 가글이라고 하면은 으악! 입안이 불타고 있어! 이런 가글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 가글을 만나고 나서 으아니? 가글이 안 매울 수도 있네? 향기만으로 이렇게 가득할 수도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향기도 샤인머스켓 향 되게 좋고 저처럼 기존 시장에 나와있던 그 매운 가글들의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신생 브랜드에서 새로 나오는 가글들은 하나도 안 맵고 마일드한 가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스크도 벗었겠다 조금씩 이제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추억 있죠?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쏙쌤 학원에서 선생님이 점심 드시고 졸리니까 믹스커피 한잔 하고 오셔가지고 얘야 이건 이거란다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처음 느껴버린 어른의 믹스커피 향기 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어. 저도 아메리카노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믹스커피 라떼만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약간 입이 텁텁할 때 얘를 쓰고 있는데 얘가 500ml짜리라서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미니백 안에 갖고 다니는 건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 소분병이 아마 30ml 정도 될 텐데 요만큼 가득 채워 넣으면 한 4-5번 쓰는 것 같아요. 수분 섭취 많이 못했을 때, 외부에서 커피 마시고선 입안이 텁텁할 때, 그 외에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새로 만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려 루트젠 트리트먼트랑 두피 에센스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광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광고 영상 자체를 한 달 챌린지로 찍기도 했지만은 그 전부터 미리 받아보고 써보고 이랬었는데 광고 영상 찍으면서 요 트리트먼트만 한 2통을 다 비우고 요거는 내돈내산한 제품입니다. 려 루트젠 샴푸도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트리트먼트가 저는 어느 정도냐고 느꼈냐면은 이제 광고 영상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케라스타즈랑 짬 떠도 된다 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케라스타즈에서 단지형으로 나오는 거 있죠, 비싼 거. 근데 요거는 가격이 케라스타즈로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려 루트젠 한 달 챌린지를 하면서 두피도 물론 진정이 되는 것을 임상으로 확인했지만 한 달 임상 수치가 가장 확연하게 변했던 게 머릿결이었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는 머릿결을 너무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니까. 제가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워터 트리트먼트를 주로 썼었는데 걔네는 비행기를 타면 다 터져. 그런데 요거는 크림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출장 갈 때 소분해서 갖고 다니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두피 에센스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써봤던 뭐 두피 토닉 이런 것보다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많이 느끼는 저의 두피에 확실한 보습을 해줬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발이 길다 보니까 트리트먼트의 소비 속도가 훨씬 더 빨라가지고 2통 이상 재구매하고 있고 두피 에센스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바로 이 가닥가닥 아이돌 속눈썹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아이돌 속눈썹 만들 때 쓰고 있는 속눈썹들 요거 3개 중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깜빡 속눈썹 일기둥 12mm 요거를 쓰거나 아이미 가닥 속눈썹 V33호를 쓰거나 해피림 아이래쉬 인디비주얼 115i 11mm 5가닥짜리를 씁니다. 참고로 오늘 위에는 더툴랩 해피림 속눈썹 11mm 5가닥을 사용했고요. 전 아무래도 속눈썹을 고를 때 존재감이 강력한 거를 더욱더 찾게 되다 보니까 요거는 제 기준 약간 데일리 느낌이다. 요 가닥가닥이 마스카라로 뭉치고 나면 은근 되게 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사 나간다, 촬영이 있다, 더욱더 강력한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 할 때는 아이미 V33번 씁니다. 요게 가닥도 좀 굵고 길이감도 제일 긴 부분이 11mm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어느 정도 존재감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속눈썹이었고요. 깜빡 속눈썹은 아이미 V33번이 존재감 1등, 요게 데일리라면 딱 그 중간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 이런 가닥 속눈썹이 나오기 전에는 샵에서 그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속눈썹 잘라가지고 벌리는 작업까지 했을 거거든요. 더툴랩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당한 정도로 VV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더 이상 얘네를 벌리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요게 오늘 제가 쓴 건데 대지에서 뗄 때 뿌리 부분에 약간 똥이 남아있어요. 풀똥을 가닥마다 이렇게 떼는 작업을 저는 해서 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얘네가 아예 공장 출고 상태에서부터 살짝 풀로 요 가닥가닥을 붙여놨거든요. 요 풀똥이 붙일 때 허옇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닥에서 풀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떼다 보면은 허연 풀똥이 남아있어서 뿌리똥 떼고 허연 풀똥 떼고 벌리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뭐 불편까지는 아니지만은 애로사항이 좀 있다. 깜빡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위에 한 줄을 양쪽 눈에 붙이고 그 다음날 또 양쪽 눈에 붙이고 해가지고 2번에 나눠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뿌리 쪽에 풀똥이 남아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 테이프 같은 거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차차차차차 올려놓은 형태라서 뿌리 쪽 풀똥 떼는 작업 없이 이렇게 슥슥슥슥 붙이기 되게 좋은 속눈썹이었고, 다만 요것도 가닥가닥 조금만 더 벌려져 있었더라면 해가지고 붙일 때마다 이렇게 벌려서 풀 찍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미 V33번은요 뿌리에 풀똥도 남고 출고된 V 요 간격 그대로 붙이면은 너무 빽빽해져가지고 아이돌 속눈썹 특유의 맑은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가닥가닥 벌려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얘네가 모수가 많다 보니까 벌리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뿌리에 풀똥도 있고. 자, 한 가닥 조심해서 떼고 뿌리를 이렇게 손살로 찝어가지고 풀똥 나왔죠? 풀똥 떼고 얘네를 핀셋이랑 꼬집꼬집해서 적절히 좀만 더 벌려서 이 상태로 붙인다. 얘가 풀똥 안 떼고 안 벌린 거, 얘가 풀똥 떼고 좀 벌린 거. 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눈에 붙였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속눈썹 풀은 저는 듀오 풀보다 제 눈에 더 자극감이 적었던 NC 속눈썹 풀을 여러 개 사서 쟁여놓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내돈내산. 가닥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 있잖아요. 요 양끝은 짧게, 가운데는 길게. 요거는 클렌징 할 때 후둑후둑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해서 뭐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디자인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닥 속눈썹은 일회용으로 쓰고 있기에 한번 주문할 때 해림쌤 속눈썹 이만큼, 깜빡 속눈썹 이만큼 쟁여놓고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만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 가정용 제모기입니다. 이 제품 명칭은 비토2 쿨이라는 제품이고요. 참고로 얘는 국내 정식 발매가 안 됐고요. 일본 제품입니다. 몇 주 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무선은 아니고요. 유선입니다. 그래서 본체 크기에 육박하는 배터리 중간에 달려있는 거랑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꽂아야 되는 110V 이긴 한데요.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갖고 있는 모델이 한 대여섯 가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통증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레이저 제모라는 것이 워낙 장기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모 능력까지는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 편의성 그리고 통증 스트레스 정도만 제 의견을 갖출 수 있겠다 싶은데요. 다리나 Y존도 저는 가정용으로 이렇게 조져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사 제품을 사용할 때 연속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열감 때문에 더 아프게 으앗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시킬 때 오는 요만한 아이스팩 갖고서는 이렇게 조사해 나가는 거지. 띠띠띠띠. 근데 얘는 헤드 부분에 냉각이 됩니다. 진짜 짱짱한 냉감이 올라옵니다. 스트롱 헤어랑 내추럴 헤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스트롱 헤드의 맥스 레벨로 조사를 해도 아무 느낌도 안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팔이나 다리 같은 범위 넓은 부분에 연속 조사할 때 띠
띠띠띠 한 방 쏠 때마다 기를 모아야 되는 타사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봐줄만 하다 정도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사가됐다. 그래서 이걸로 팔, 다리는 물론이고 손가락, 발가락 같은 돈 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까지 아주 즐겁게 띠띠띠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에 만나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짜잔! 아이오페에서 올 상반기에 런칭한 세럼 3가지인데요. PDRN 카페인샷, 글루타 비타민C, 슈퍼바운스 세럼까지. 저는 마찰이나 아니면 아하바하 이런 거에는 엄청 민감하지만은 이상하게 레티놀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 맞아. 아이오페는 레티놀만 연구한 지 워낙 업력이 쌓이셨으니까 가장 제가 신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레티놀 브랜드가 아이오페인데요. 레티놀의 단점은 무엇이었다? 낮에 바르면 아니 되옵니다 였는데 이것은 드디어 낮에도 바를 수 있는 레티놀 세럼이다.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보습력이 너무 좋아. 악건성인 제 피부에는 스킨케어로 낮에는 이걸로 마무리, 자기 전에는 요거에다가 크림 하나 더 바르고 이렇게 자는데 이걸 쓴 날에는 피부가 수분과 유분을 아주 적절한 만큼 머금어가지고 부들부들한 게 느껴집니다. 글루타 비타민C 세럼은 제가 광고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렸었고 PDRN 카페인샷은 내돈내산으로 이미 3병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물론 뭐 저녁 스킨케어 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좋지만 디바이스와 만났을 때 진짜 짱입니다. PDRN 카페인샷은 리프트업 해주는 디바이스 메디큐브 EMS 트라이얼 더마세라 쓸 때 발라놓고선 그걸로 관리를 하고요. 글루타 비타민C는 트라이얼 인텐시브 케어나 스라테2랑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비타민이나 레티놀 이런 고함량 제품 쓰실 때는 낮에 꼭꼭꼭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올 상반기에 사기를 너무너무 잘한 물건 LG 대형 TV입니다. 352만 원 주고 샀고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고선 처음 TV를 샀던 것도 LG TV였는데 그것도 되게 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86인치를 사니까 퇴근 후마다 빨리 TV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 이런 게 있어요. 제노, 자니, 쇼타로. 이제 TV가 가로 화면이니까 세로지캠이면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세로지캠도 86인치로 보니까 너무 큰 거야. 이걸 다 4K로 올려주잖아요. 이 4K 영상이 왜 4K였는지 이제야 알겠네. 세상에 청천연색이라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큰 화면으로 새 TV로 보니까 색깔이 뭉개지지 않고서는 다 보이는 거야. 눈이 시원하고 막 행복합니다. TV는 거거 익선인가 봅니다. 다음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 요겁니다. 더마토리의 프로비타-A 레티날덤 밴드 마스크. 레티놀 덕후인 저에게 너무너무 기쁜 게 지금 K뷰티 시장에 레티날 붐이 불고 있다. 그래서 더마토리에서도 레티날 라인을 런칭하셔가지고 이 밴드 마스크를 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레티날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오페 레티놀처럼 강력한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일회성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느끼기 어려웠지만은 강력한 보습력을 선사해줄 수 있는 마스크 플러스 레티날이 있다고 하니까 안티에이징에도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요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한 100장 이상 사서 쓴 것 같습니다. 요걸 얼마만큼 쟁여두고 있느냐? 이만큼! 오늘 얼굴이 많이 달아올라서 붉어졌다 했을 때는 시카징크덤 밴드 마스크 쓰고 있고 미세먼지 바람도 많이 맞고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것 같다 할 때는 요거 레티날 밴드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 상반기에 만나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파지티브 호텔의 데일리 프로틱 지중해 그린 민트 되겠습니다. 요거는 윤댕님이 우리 사무실에 놀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갑자기 윤댕님이 살을 확 빼가지고 너무 날씬해져서 나타나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확 변신하셨나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 식사를 파지티브 호텔 쉐이크를 오트밀 밀크로 이렇게 타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식사 대신에. 그래서 어머나 나도 그렇게 따라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오트밀 밀크랑 먹었었는데 저는 지속되지 못해왔습니다. 오트밀 밀크랑 먹었을 때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어쩌다가 아몬드 브리즈에 타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몬드 브리즈는 190ml에 45칼로리 우엉굿.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씹지 않은 것이 어떻게 식사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은근 포만감이 있더라고. 8월 25일날 바디 프로필을 앞두고 운동 화이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제가 주로 오전에 가는데 늦잠 자가지고 뭘 입안에 넣고선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든든해진다. 외부에서 간편식 혹은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식으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파지티브 호텔 지중해 그린민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정현 선생님한테 메이크업 받으면서 아이돌들이 그 음악방송 있는 날에 새벽 1시 출동이라면서요. 아, 붓기는 어떻게 뺍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아메리카노를 엄청 마십니다. 역시 아메리카노만은 값이 없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없는 라떼 인간, 믹스커피 인간으로서 그러면 나는 아침 붓기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마시면 붓기가 엄청 그렇게 된다더만, 이거는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더만, 월클 귤스저 슈스 부승관리쌤도 이거를 인정하셨더만, 저는 특히 출장 나가서 촬영할 때 얼굴이 완전 아침 빵빵해지거든요. 보세요. 이거를 안 먹고 아침 촬영 출동한 날 뿅, 이거를 아침에 벌컥벌컥 하고서는 촬영 출동한 날 뿅. 아, 이것의 차이를 느껴버리고 말았습니다. 맛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녹즙 30%에 민트티 70% 느낌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붓기 관리용으로 녹즙 마신다 생각하고서는 500ml 생수물 한 통에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원샷을 때리는 것이지.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경건경손한 그런 마음으로 올 상반기에 만난 제품 아니고요, 만든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일단 회사원이 화장품을 만든다 하면은 큐티파티한 느낌의 독특한 색깔 막 들어간 메이크업 라인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바디 피부 아니겠습니까? 얼굴보다 팔꿈치 안쪽이, 팔꿈치 안쪽보다 목이 너무너무너무 간절한 사람으로서 제 평생의 소원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놈의 긁어서 생긴 피딱지 좀 잠옷에 안 묻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으로서 이런 제품이 저한테 가장 간절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냥 목업판이라고 이거 종이 감아놓은 거거든요. 여튼 이런 느낌의 패키지에 나올 거고요.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타사에서 이 제품이 나왔다면은 바디밤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건조로 인한 가려움 같은 게 가장 간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디에 바를 수 있는 최대한의 꾸덕함, 물론 모든 화장품들은 이제 피부 위에 어느 정도 막을 형성해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그런 보호 효과, 랩핑 효과가 더욱더 어마어마하도록 만든 건조로 인한 가려움인들을 위한 그런 바디 크림을 만들고 있사옵니다. 250ml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크기로 제가 덜어서 갖고 다니면서 목이랑 팔꿈치 안쪽, 무릎 안쪽에 수시로 발랐더니 제 팔꿈치가 이렇게까지 깨끗해지다니, 보습 지속력만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특정한 어디 회사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바디 케어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사용하는 페이셜 스킨케어 제품보다는 유효 성분을 덜 넣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때려 넣자 해서 문제성 바디 피부를 위해서 유효 성분을 페이셜 스킨케어 제품 못지않게 원가 생각 안 하고 때려 넣은 브랜드 컨셉과 제품으로 만든 것이 두 가지인데, 저처럼 바디 보습이 중요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계절이 다름 아닌 여름입니다. 샤워가 잦아지니까 더욱더 건조함에 고생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르기 쉬운 바디 에센스를 만든 것입니다. 바디 로션 바를 때 가장 귀찮은 작업이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르는 시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순식간에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바디 에센스 이용입니다. 요거는 가을 겨울 되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요거는 봄 여름에 샤워 자주 하실 때 완전 추천해요. 참고로 이 제품들은 어디서 투자 받은 거 없이 제 포켓머니를 꼬라 박아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출시 일정이라든지 좀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고지 드리겠는데, 진짜 제품은 오지게 잘 나왔습니다. 얘는 바디 제품 주제에 EGF 때려 넣고요, 요거는 바디 제품 주제에 시카 때려 넣습니다. 뭔가 비쌌어요. 바디 제품 주제. 여기까지가 올 상반기 사길 잘한 템, 만나길 잘한 템, 만들기 잘한 템이었습니다. 빠잉!